투표는 중요합니다. 네. 권리니까요. 투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 선관위에서 홍보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투표는 민주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실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오해이지 않나? 동등한 시민의 주체로서 인정받는다는 게 또 기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냥 인정받을 수 없게 그냥 비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왔다면 당당히 시민으로서 저희가 요구해왔던 정책안에 관심이 있고 또 저희와 함께 평등한 세상을 그려나갈 분들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편견이고요. 편견이고 청소년 미성숙하다 혹은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다 혹은 휘둘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저는 이 모든 답변들에 답할 수 있는 건 참정권은 사실 권리라는 거? 저는 오히려 학교가 정치판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뭐 학생 인권 조례가 각 지역에서 생겼다던가 그 무상급식 실시하던가 이런 게 다 정책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가 정치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기존의 공약들은 대부분 그 학생이나 청소년을 중심으로 쓰여진 공약들이 아니고 유권자인 부모나 친권자를 중심으로 쓰여진 공약이었습니다. 뭐 청소년이 이제 정치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공약들도 바뀌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청소년의 이번 첫 투표에 대한 많은 기대와 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기대와 우려가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얘네는 뭔가 새로울 거다. 뭔가 되게 진보적일 거다. 아니면 되게 보수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이라는 세대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이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하나의 어떤 배제의 시선이라고 보거든요.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주체로 보는 거지 더 이상 특별한 존재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국회로 가고 있다. 아, 저 국회가 내 삶을 뭔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삶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주는 국회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국회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동도 없고 여성도 없고 성소수자는 더더욱 없고 장애인도 없고요. 등등의 여러 소수자들이 직접 그들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국민과 닮아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공천이 필요한지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달 PC방 나왔는데 여기 점심하시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마당에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래? 좀만 됐으면 슈퍼 요금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저희 둘은 대학생 때부터 알던 선후배 사이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결혼한 사이예요. 근데 저희 셋은 원래 같이 살기 전부터 독서 모임 통해서 또 같이 알게 된 사이이기도 해요.
오빠 이렇게 불렀었는데 호칭에서 생기는 권력 관계가 느껴져서 저녁 식사 메뉴 중에서 정하자 이래가지고 네, 부추, 우엉, 조기. 네. 눈치껏. 사실은 다들 아직 젊고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어떤 집을 자기가 원하는 집을 갖추기 쉽진 않잖아요. 셋이 같이 했을 때는 우리가 좀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땅도 그렇고 지금 집도 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공동 명의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사실 집 지으면서 제일 큰 게 돈이잖아요. 자금 문제였는데 저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3명이 공동 명의가 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있다, 동거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지금은 문제 없지만 만약에 훗날에 우엉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떤 치료를 받게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가까운 식구 가족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뭐 보호자 돈의 조치라든지 뭐 수술할 때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사실은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저희도 그런 형태지만 꼭 결혼과 그 혼인에 따른 출산 이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난 가족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없는 것잖아요. 사실 법적으로는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단순해요. 저희도 그냥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생활동반자법이 첫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아유, 꿈에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옆에 누워있는 것 같아서 찔러그랬다니까. 그래 바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아, 죽었구나. 간호사들이 한 10명, 10명 정도 막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딱 직감적으로, 아, 이건 뭔 일이다. 내가 막 들어가 문 열려 있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또 심폐소생술 하고 있더라고요. 20분 만에 안 일어나면 법적으로 이건 사망으로 인정을 한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돌아가시게 할 거면은 서명을 해라. 상일로 잡아놓고 화장을 하려고 내가 별실까지 저기까지 다 얻어가지고 음식까지 또 다 시켰어요. 손님 맞으려고. 그랬는데 저기 서류가 안 돼 있다고 해요. 동거인으로 돼 있다고. 장례식장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사실혼이라는 그것 때문에 수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손을 못 대는 거죠. 나한테는 못 내준다 이거죠. 시신을요 그냥 남이 잡느냐 이 서류상. 이거 보면은 이제 이 사진 내가 아까 저기 한데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 파주 가서 지금 무용고자로 돼 있는 거죠. 간단했죠.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뭐 한 건지 이제 내가 알지를 못했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했죠.
가죠. 열어주질 않는데요. 딱 한 번 본대요. 1년에 한 번.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10년 후에 250명 그날 묻힌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해줬다는 거. 마음이라도.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해줄 수 있었다는 그걸 못해줬다는 거. 제가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미안하다는 생각만 들죠. 어르신들 2시간 걸렸어, 2시간. 그리고 지금 여기서 100명 넘는 사람들 지금 다 잘라서 보냈어요. 지금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고. 아침에 가니까 이미 매진됐어. 이 약국 저 약국 몇 군데를 다녔는데. 사셨어요? 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시간 반 기다렸어요. 1시간 반? 네. 그래도 마스크 구하셔서 좀 다행이네요. 이거 저 3군데 짜가지고 산 거예요, 지금. 세 군데. 저 가니까 열어서 가니 한시 가니까는 한시 앞두고 가니까 뭐 다 팔 리가 없어. 그 마스크 어플 그거 보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 지금 그 수량 남은 거. 예, 그거 저 계속 약국에서 그 뜨는 어플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정부에서 발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몇 개를 쓰는 거야. 네, 30개 정도 있다고. 아무나 수도 없이 와서 제가 얘기해요. 혹시 여기 마스크 좀 끝났어요, 오늘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어플에는 있다고 떠가지고. 어플이 없는데? 그래요? 저희 거 아니겠죠? 여기 마스크 수량 30개. 아닌데? 우리가 아까 뭐 바빠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놨다가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지금 영업하다가 그때 못해서 또 못하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네. 제가 나중에 입력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쫙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일단 뭐 5개 덕용으로 온 건 2개씩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벌크 포장으로 20개, 50개도 와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2장씩 싸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더럽게 포장한 이런 걸 주냐고 집어 던지시는 분도 있고. 요 코 주변 꼭 눌러야 된다고 항상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문고리에다 그냥 걸어놨다가 나올 때 다시 꼈다가 마스크 넣던 여기 저 봉지 있잖아. 거기다 넣어놨다가. 근데 안에다 이렇게 손수건을 하셨나요? 아 내가 지금 거식 있어 넣었어. 손수건 내가 깨끗하게 빨아갖고 날만 이제 아치기도 빨고 막 그러는데 계속 빨아갖고.
주민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런 면 마스크를 활용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재봉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이분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이 면 마스크를 배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전에 조금 아가씨 때 원래 패션계통에서 근무했거든요. 진짜 뭐 지팡이 짚고 오셨는데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에 미팅 있으면 천 사다가 해주고 싶을 정도로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면 마스크를 해서 시합계층에 이렇게 전달한다는 취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나와서 지금 3일째 4시간씩 봉사하고 있습니다. 복무의 기준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은 3월 1일 계약임과 동시에 이게 학기의 연장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현재 뭐 교원, 교직원들은 방학이 아닌 휴업으로 재택근무나 이런 상황에서 복무 기준을 정한 거고, 방중 비근무자인 저희한테는 방학이라고 하는 거죠. 방학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무노동 무임금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3월에 급여는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은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조합 위반 이런 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을 12월부터 시작된 방학이 1월, 2월, 3월까지 월급 한 푼 없이 견뎌내야 하는 이것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휴업수당 요구했더니 참 어이없게도 가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갑을 몇 푼 해주고 대출해주겠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심정은 한마디로 그냥 오죽했으면 나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값으로 내려준다 그러잖아요, 임대료. 근데 저희한테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는 이런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제 그 교육과정 교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상황인데, 휴업이 되다 보니 그 휴업의 의미는 교원들만의 휴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지 않고 대신 저희가 그 시간을 더 내국에서 투입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 비상사태고, 사실 공무원이 나서서 더 전면에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41조 연수를 쓰고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권리는 누구나 똑같이 있는데 이런 비상사태에서 오히려 저희가 처우가 더 좋지 않은 공무직이 더 이렇게 앞으로 내몰린다는 사실, 안전에 있어서 기본권도 차별받는다는 그 서러움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근무 제도만
가셔가지고 그때도 증가가 되었어요. 최근 16명, 지금은 오늘 11명. 혹시 선생님들은 몇 분이세요? 저희는 상시하고 있는 거는 딱 3분이 상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다 도시공부 인건비고 그러니까 이용료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진짜 아이들 진짜 키우는 잘해요. 그 다음에 출입이 그러니까 돌봄 선생님들은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가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뭐 쪽방이나 또 행여인들이나 노숙자분들이 저희 여기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의 하루에 한 끼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나와보면 언제 급식 시작하냐고 아주 아우성이시다고 이분들이. 그래서 그냥 대체 식품으로 해가지고 주먹밥을 드리기로 해서 이번 주부터 주먹밥이 나가고 있어요. 주먹밥은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급식은 한 25분 정도가 나오셔야지 온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봉사 나와달라고 전화해서 그건 좀 힘들더라고 상황이.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단계에서 조금 후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더 따뜻한 선물을 더 많이 해드릴 수 있겠죠. 후원이 안 되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줄이 아직도 길어? 네, 엄청 길어. 아직도 길어? 네. 진짜 부족하겠다. 오늘 한 400개 준비된 것 같은데, 예, 모르겠네요.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오신 거 같아요. 예, 많이 오셨네, 오늘. 모질랄 수도 있겠네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500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저 여러 간 주던 게 안 주는 데가 많으니까 주는 데로 몰리니까 감당을 못해요. 주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대책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점심이잖아요. 이거 드시고 나면 또 오늘은 또 드실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 오늘 이거 드시면 이제 또 내일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주먹밥이라도 배식이 끊기면 진짜 큰일 나겠어요, 어머니. 큰일 나고 마고.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제일 막막한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다시 일을 시작할지 언제 저도 언제 다시 애를 학교에 보낼지도 모르겠고.
얼마 안 남겠죠. 계속 빌려야죠. 이제 돈 닿는 데까지 이제. 뭐 은행에서는 뭐 대출이나 이런 거를 뭐 내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받을 수 없고, 대부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요. 그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선천성으로 이제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이제 뭐 이렇게 약하고 숨이 차거나 잘 뛰지 못하고 뭐 그런 신체적인 것 있고, 요즘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이제 틱이 오고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게 치료를 좀 받고 싶은데 이 수급자가 아니고 하니까 그런 도움도 못 받더라고요. 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나갔다 그랬어요. 애는 어차피 밖에 못 나가니까 모르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못하는 이 심정도 진짜 정말 답답하거든요. 자기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계가 지금 다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하지 않으면 진짜 정말 정신줄을 놓겠죠. 모든 게 중단된 거죠. 고립돼 있다는. 집에 진짜로 집에 고립이 돼 있어요. 마트도 이제 쉽게 못 가는 상황이고, 그냥 좀 일도 이제 끊기고 된 상황이고, 아이들도 이제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제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 기분이 좀 2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체감이. 그래서 우선 제일 걱정은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면 우리끼리 집에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 먹을 게 제일 걱정이죠. 지금 배달이 안 돼요. 중국집이나 이런 데도 닫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를 쓰는 사용처가 동네에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제일 무서운 게 코로나19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애랑 저랑 셋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걸리면은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걱정 있잖아요. 애들 봐줄 데는 없고. 그런다고 또 하나 냅두고 가자니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애만 혼자 또 격리돼서 그런 생활할까봐 그런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코로나19보다 그 뒤에 상황이 더 무서우니까 이제. 식당 한 10만 개 있는데 내가 볼 때 10,000개 정도는 간다고. 타격이 큰 정도가 아니고, 근데 이게 장기화 된다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가 현실화하거나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 많을 때는 보통 150에서 200? 그러던 평균 매출이 지금은 뭐 10,000원? 하루에 10,000원 보고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냥 아침부터 문을 열어놓고 저녁에 그냥 퇴근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죠. 매번 아침에 고객이 오기를 바라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고 그게 이제 힘이 드니까 그렇게 이제 소상공인기금 나왔을 때 신청을 했던 거죠. 시도는 꽤 많이 했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답은 되돌아오는 대답은 그 대답이에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면 서류 준비 다 해서 뭐가 안 좋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그 문턱 자체가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게 문턱인지 아니면 중간계층 진짜 내가 여유가 있어서 자금 회전이 되고 그러는 단계에서 돈을 갖다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갖다 쓸 수 있어요. 쉽게. 왜? 내 신용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뭐 문 닫은 데도 많고 오죽하면 문 닫겠어요. 이거. 어디는 뭐 90%니 뭐 80%인데 저희는 100%예요. 나와서 게시를 못해요. 한 3, 4일에 게시할까? 해봐야 뭐 게시해봐야 뭐 한 장 팔고 들어가고 뭐 5,000원짜리 한 장 팔고 들어가고 10,000원짜리 한 장 팔고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뭐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해준다고 했으면 서류고 뭐 같은 것도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딱딱딱딱 해서 그걸 접수를 하면 심사해서 이렇게 받을 사람 받고 못 받을 사람 못 받는 게 좋은데 서류 심사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만 하지 지금 상인들이 거기 시간 내밀고 그거 서류 다 해갖고 가서 그거 접수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뭐 도움을 준다 뭐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건 하나도 없어. 죽을 맛이야 이게 진짜로. 한마디로 대출을 신청을 언제쯤 하신 거예요? 2월 17일 날 했죠. 첫날이에요. 그게 안내장까지 날아오니까 다들 그냥 앞다퉈가지고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누구 하나 10원 하나 받았다는 사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한 달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거는 지금 2달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도 그러면 다 쓰러져 죽겠는데 2달째 이러고 있는데 뭐가 피부에 와닿게 뭐가 도움이 돼야지 뭐 은행은 한 달, 2달 연체되면 다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알고 있죠. 말도 못해요 지금 다들. 지금 이러다가 이거 지금 다 쓰러져 죽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진짜 소상공인들이 필요하는 거 신용등급 1, 2등급만 보완을 해주면은 조금 힘든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 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것은 사회 전체가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정도의 불안이나 우울, 공포를 느끼지만 특정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크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리적 방역에 이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못 견뎌요. 검증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막연하거나 좀 잘못 알려진 정보에 또 빠져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정보 외에 또 본인이 불안하니까 능동적으로 자꾸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여러 가지 위험성, 문제점을 자꾸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불안을 자꾸 키우게 되는 셈이에요. 어떤 믿을 만한 정보를 검색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게 필요하지, 어떤 여러 가지 과도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을 혼자서 쌓아두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어떤 SNS라든지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게 소통을 해야지 해소되지, 혼자서 그냥 힘들다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친구, 동료들을 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증이나 깨어진 리듬을 역시 일상생활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주 쉬운 얘기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음악 듣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또 가벼운 체조나 운동을 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좀 차분하게 좀 명상을 한다거나 좀 온몸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한다거나 가끔씩 자기 자신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행동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철저하게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나의 어떤 즐거운 활동을 좀 지속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직업적 활동도 좀 하면 좋겠다. 조금씩 움직일 준비를 해라라고 저는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혹시 뭐 코로나 약 파나요? 코로나 방지 면역력 한약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쨌든 그 면역력 회복하는 거여가지고 좋은 거 많이 들어가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구매하려면 뭐 예약하고 가야 되나요? 한 봉당 5,000원이거든요. 저희 전화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코로나 한약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약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원장님 상담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저희가 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약을 이제 추려놓은 게 있어요. 네, 통빼빼톡탄과 옥병통산이라는 한약이 있어요. 그게 진짜로 좀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통빼빼톡탄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면역 기능 좋게 하고 노폐물 잘 빠져나가게 하고 폐를 건강하게 해서 걸릴 상황에서도 안 걸리는 것, 증상이 있다라고 해도 금방 떨어내버리게 하는 약이 그냥 저희가 이제 준비해놓은 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중국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폐배독당 후는 그 기관지랑 이런 게 좀 강화시키는 약이에요. 뭐 기침 가라앉히고 뭐 열 누거뜨리고 이런 약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증상이 없으셔도 그 예방 차원에서 좀 약도 복용하시고 하면은 좀 도움 되실 거예요. 예방약인 거죠? 그 치료약도 되면서 예방도 되실 거예요. 중국 정부의 진료 방안과 임상 논문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청폐배독탕은 경증부터 중등형, 중증형, 심하면
위중기까지도 쓸 수 있는 기본 약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면역이 높아지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특정한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약이 있다. 그건 다 과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혹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많은 그런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 비타민 C의 고용량 주사요법, 고용량 이 처방 분명히 말씀드린다만 그런 고용량 비타민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예방되는 의학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해당된 사례는 의료 광고, 과대 광고 혹은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의료법에 분명히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닌데 뭐 이거 맞아서 안 걸리면 손해볼 건 없지. 전화 받으랴 바빴고, 손님 응대하랴 바빴고, 처방전 오느냐 바빴고, 세 가지가 다 같이 합쳐졌어요. 네, 약국입니다. 아니, 1시부터 판매합니다. 네, 번호 줄 서야 되니까 줄 쓴 분이 차례가 되면 사고 안 되면 못 살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이거가 제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1시에 오세요. 남아있는 거 있으면 기어코 팔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1시까지 올 수도 없으니까 여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팔으라고.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화가 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같이 마주 화를 낼 수는 없고,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화가 났는데 얼마나 답답해서 화를 내냐.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면 욕을 한마디 들을 걸 두세 마디 더 들어. 온 국민들이 마스크 때문에 예민해져 갖고 있는 사실.
정도 서 있으면은 이왕이 줄 거면 들어왔으면은 그냥 툭툭 들어간 대로 주면은 이렇게 고생 안 하지 않아요. 노인들이 다. 여기 막 많이는 새치기 하면 난리 나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그 화장실도 급하잖아요. 네네. 갔다 오면은 막 자리 이탈하고 왜 제자리 오냐고 난리 나고 그래요. 떼기 시장 같아 이게 완전히. 1시부터 팔면 2시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1시부터 판매 시작하기 전 1시간은 준비를 해야 되고 약국의 본연의 업무가 좀 소홀히 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이제 없어요. 자, 맛있게 드려요. 3,000원. 오늘 파는 날짜가 화요일 날은 아니 미성년자잖아요. 70년 포함이잖아요. 제 날짜에 와야 돼요. 2010년 미만이라도. 가족 분이 가능하잖아요. 저희 약국에도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앱 보고 왔대요. 저희 약국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 숫자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애 보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눈을 있는 대로 부라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밤에는 저 혼자 보거든요. 저녁에는 상당히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오늘은 다 나갔는데 1시에. 사람 많고 뭐 힘든 것보다 다들 화가 나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끝에 못 사시는 분들 잘라야 되잖아요. 욕을 엄청 하겠어요. 요즘은 거의 안 떨어져요. 어째가 한 개 나오면 잡을 수도 없이 빠딱하고 말아요. 기다리는 거 무한정이 그냥 이거 뭐 1시간 있어도 없다고 우라 속 터져서 그냥 나가요. 그냥 기다렸다가. 손님이 해도 이제 우리가 안 좋고 우리가 해도 손님이 안 좋아하겠지. 기침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요즘은 마스크를 안 끼면 안 끼었다 뭐 기사인데 뭐 오만 시비를 다 걸지 여러 가지 잔지 뭐. 엊그저께 누가 뭐 사손님이 탔는데 기침을 무지무지하게 하더래. 그래 그 손님 내리고 그 사람 그 이튿날부터 아직까지 일 안 하고 안 나오더라고. 자기도 이제 겁이 난다 이거지. 같이 걸리가 싶어. 승객분들이 마스크 안 쓰고 타거나 하시면 좀 불안한 경우도 좀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럼 어저께 같은 경우에 재채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서울역 같은 데는 진짜 안 가요. 겁이 나니까 그런 데는 안 가요. 나만 다치면 괜찮은데 집에 가면 손자들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배? 뭐 불안은 해도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손님만 그냥 보면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어딨어. 손님은 무조건 태워야지. 우리는 이제 그냥 없어서 난리니까 손님이 없어. TBS